세상 읽기, 오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나 뉴스 임팩트 기사, KIAP 보고서 같은 자료들 있잖아요. 이걸 토대로 중국 공산당, 겉보기엔 하나 같지만 속은 참 복잡한 이 권력 지형 변화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과거엔 파벌들이 막 경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, 또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중국 공산당 내부를 보면요. 단순히 파벌이 몇 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요. 예전 후진타오 시절엔 엘리트랑 포퓰리스트 이렇게 양대 연합 구도가 있었고 시진핑 시대로 넘어와서는 공청당, 태자당, 상하이방 이런 전통 파벌들은 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소위 시진핑 사단이 채우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죠. 아, 그렇죠. 오늘 당신이 이 복잡한 흐름을 좀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과거의 그 주요 선수들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? 공청당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나 리커창 전 총리처럼 평범한 배경에서 능력으로 큰 인물들이 중심이었잖아요. 네네. 개인 능력이 중요했죠. 반면에 태자당은 시진핑 주석처럼 혁명 원로나 고위 간부 자녀들,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들이었고요. 그렇죠. 부모 후광이 있었죠. 여기에 또 장제멘 전 주석 중심의 상하이방도 있었고요. 네, 맞아요. 2012년 브루킹스 보고서에서도 이걸 분석했는데 그때만 해도 공청단 중심의 포퓰리스트하고 태자당 중심 엘리트가 권력을 딱 나눠 가지면서 하나의 당, 두 개의 연합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.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시대의 그 강력한 1인 지배와는 좀 달랐죠. 그랬군요. 그런데 시진핑 주석 집권하고 나서 특히 2022년 20차 당대회 이때를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아요. 뉴스 임팩트 기사에서도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더라고요. 네,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. 시 주석이 사면임 성공하면서 예전에 그 권력 집중 막으려고 암묵적으로 지키던 칠상파라 같은 거 있잖아요. 67세는 남고 68세는 은퇴하는 그런 관례까지 깨버렸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최고 지도부 7명, 정치국 상무위원 말입니다. 거기를 리창 총리 포함해서 전부 자기 핵심 측근들로 쫙 채웠다는 거예요. KIP 보고서 명단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. 아, 정말 그러네요. 자료 보니까 공청단 출신들은 진짜 힘이 확 빠진 게 눈에 보여요. 리커창 전 총리나 왕양 전 정협 주석도 물러나고 특히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회 폐막식에서 갑자기 이렇게 퇴장당하는 듯한 모습? 그건 참 상징적이었어요. 그렇죠. 태자당 내에서도 한때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는 일찌감치 부패 혐의로 날아갔고요. 네, 여기서 KIP 보고서 수치를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.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고 지도부의 한 30% 넘게 차지했던 공청단 출신이요. 이번 20기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엔 딱 한 명 남았습니다. 단 한 명. 와, 정말요? 네,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에요. 과거 권력 기반이 완전히 해체됐다는 걸 의미하고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충성도,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이 됐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기존 파벌 구분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되는 그림인데 이게 그럼 중국의 실제 정책 방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시 주석은 지금 중국식 현대화, 이걸 딱 내세우면서 국가 안보, 과학기술 자립, 군사력 강화,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. KIEP 보고서 보면 특히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경제 안보, 핵심 공급망 구축,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거는 모습이에요. 안보를 엄청 강조하는군요. 그렇죠. 대만 문제도 평화통일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.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정책 추진력은 강해질 수 있겠죠.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지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좀 경직되게 대응할 위험, 이것도 같이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. KIP 보고서에서 또 하나 지적한 게 후계 구도가 불분명하다는 점. 이것도 좀 위험 신호로 봤네요.
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. 지금 최고 지도부 보면 시 주석 뒤를 이을 만한 젊은 후계자 그룹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. 이게 뭐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누가 다음 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. 이게 중국 정치 안정성에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당신이 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이 어떻게 과거 파벌간 균형에서 시진핑 1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 변화가 앞으로 중국이 어떤 길을 갈지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 열쇠가 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중국식 현대화, 그리고 국가 안보, 이 기치 아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, 또 이 강력한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떤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질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 다양한 시각의 자료 덕분에 이 복잡한 퍼즐을 좀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과거의 그 파벌 시스템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, 이 강력한 1인 체제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견제나 도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아예 나타나기 어려울까요?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렇게 고도로 집중된 권력은 과연 강점일까요? 아니면 오히려 약점이 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중국 정치의 속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.